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북유럽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섬에 위치한 인구 39만 명이 사는 국가입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섬이 툰드라와 냉대 기후에 속해 농작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 인구 부양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인구수가 지속적인 이민으로 늘어난 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그린란드 사이에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영국, 아일랜드와 인접해 있습니다. 수도는 레이캬비크이며 국토 면적 순위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면적과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대표적인 혈연과 지연 중심의 사회로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인 대부분은 성을 사용하지 않는 장명법을 갖고 있어 아이슬란드인의 이름 뒷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정해지며 대부분 son이나 도티르로 끝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들의 성이 서로 다른 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고緯도의 추운 지역에 있어 고대에 오랫동안 무인도로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최초의 정착자들은 파파르라 불리는 아일랜드인 선교사 수도승으로 이들은 페로제도 등 북유럽의 여러 섬들에도 정착했습니다. 이후 870년경 잉골프 아르나르손이 이끄는 북게르만계 노르드인들이 최초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930년엔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아이슬란드인들은 부족들의 연합체인 아이슬란드 자유국을 출범시켰고 정치 주체로 의회인 알팅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자유국은 노르웨이 왕국의 초대왕 하랄 1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 개척을 주도하며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디라 불리는 군장이 아이슬란드 자유국을 대표했는데 원래 고디는 종교적 행사를 하는 제사장이었으나 천년경 아이슬란드 자유국에 기독교가 전래되며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로 정착됐습니다. 이후 13세기부터 아이슬란드 자유국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내분 끝에 아이슬란드 자유국은 노르웨이 왕국과 연합조약을 체결해 노르웨이 왕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97년에는 칼마르 동맹이 형성되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상업을 위협하던 한자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를 중심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세 국가가 스웨덴의 도시 칼마르에서 동군연합을 맺었고 아이슬란드 일대도 칼마르 동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후 1602년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은 본국 외에 아이슬란드가 타국과 무역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해 아이슬란드 일대는 온건한 지배를 받았고 17세기 중엽까지 아이슬란드는 독자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18세기에는 기후가 가장 추워졌을 뿐더러 라카기가르 화산이 폭발해 가축의 4분의 3이 죽고 아이슬란드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1800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결국 의회가 폐지되었고 19세기에도 기후 조건은 계속 나빠져 아이슬란드인들이 캐나다로 대거 이민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슬란드 민족주의가 생겨났고 동시에 아이슬란드 독립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 정치인 윤 시기르드손이 덴마크 왕국의 아이슬란드 자치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결국 1843년 덴마크 왕국의 46대 왕 크리스티안 8세가 아이슬란드에 의회를 부활시켰고 1874년에는 외국과의 무역 허용, 재정 운영권 및 덴마크 왕과의 공동 입법권을 보장하는 제헌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덴마크 왕이 아이슬란드 왕을 겸하는 아이슬란드 왕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나치 독일이 덴마크 왕국과 노르웨이 왕국을 점령하고 독일 해군이 대서양으로 진출할 지역을 얻자 위기를 느낀 대영제국은 북대서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이슬란드 왕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덴마크 왕국은 나치 독일에, 아이슬란드 왕국은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아이슬란드 왕국에서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 군주를 폐위해버리고 아이슬란드 공화국이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아이슬란드 총독 스베이든 비에르든손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51년부터는 미국과 방위협정을 맺어 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했고
냉전 시기에는 소련군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한 음향감시 체계 기지와 미군 항공기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여러 차례에 거쳐 대구 전쟁을 벌였는데 아이슬란드 해에는 할랭 어종인 대서양 대구가 많아 당시 아이슬란드에서 먹고 살 만한 유일한 산업은 어업뿐이었고 이게 영국인의 주식인 피시앤칩스의 주재료였기 때문입니다. 1945년 미국은 자국의 해양 유전을 보존할 목적으로 대륙붕의 자원은 연안국이 관리한다는 트루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어업 전관 수역을 3에리에서 4에리로 늘리고 마침내 1958년에 12에리로 늘리겠다 나섰고 이 수역 내에는 외국 어선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아이슬란드에 대해 통상의 영해밖의 어업에 관해 배타적권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양법에 어긋나는 부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 성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이슬란드의 경비정이 영국의 트롤 어선에 위협 사격을 가해 영국 어선이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구축함이 다가와 아이슬란드 경비정에 물러나라 위협했고 상대가 되지 못했던 아이슬란드 경비정은 후퇴하고 맙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마찰이 계속 일어났지만 1961년에 영국이 아이슬란드가 발표한 12에리 어업전관 수역을 인정하는 형태로 제1차 대구전쟁은 막을 내렸고 이후 아이슬란드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2년 정권을 잡은 아이슬란드 야당은 어업 전관 수역을 아이슬란드의 대륙붕이 이어진 50해리까지 확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자국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타협책을 내놓지만 아이슬란드는 1961년 체결된 조약은 영국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어떤 외국의 관할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제2차 대구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는 그물 커터를 사용해 트롤 어선들의 어망을 자르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느낀 나토에서는 양국 간의 조정협상에 들어갔지만 영국 선박과 충돌한 아이슬란드 경비정 승조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나토의 중재로 인해 국교 단절만은 면하게 되었고 1973년 영국은 50해리 바깥으로 어선들을 물리기로 하는 유효기간 2년의 한정으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들어 아이슬란드의 대형 대구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고 제4차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 파동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아이슬란드 경제도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1975년 아이슬란드는 어업 전관 수역을 200캐리로 확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에 영국이 반발해 제3차 대구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경비정은 영국 배에 물러나라고 했지만 오히려 영국 배는 아이슬란드 경비정에 부딪히며 손상을 입혔습니다. 1976년 아이슬란드는 영국 군함이 아이슬란드 해협에서 나가지 않으면 국교를 단절한다고 발표하고 이번에도 나토 탈퇴를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고속정을 빌리거나 구입하려 제안했는데 미국에서는 56대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이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소련의 호위함을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본 나토는 서둘러 또다시 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는 냉전 시기라 소련과의 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소련이 군사기지를 설치할 가능성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마침내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아이슬란드의 주장을 승인했고 결국 대구전쟁은 아이슬란드의 완승으로 끝나며 소국이 국제법과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립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의 집권기간이 길었지만 야당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외자 유치와 은행 완전 민영화 등으로 금융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외 기업을 유치시키는 등의 정책을 펼치며 엄청나게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이 축소되고 전체 부채 규모가 GDP의 11배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독립당의 23대 총리 게이르 호르데가 사퇴했습니다. 이후 2009년 아이슬란드 크로나가 폭락하면서 반대급부로 관광업이 대박을 치며 현재까지 아이슬란드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유럽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슬란드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